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에서는 여러 빌런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1기부터 20기까지의 빌런들에 대한 순위를 한번 매겨보았습니다. 이 순위는 개인적인 의견이기에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원숭이들은 유람선을 몰래 습격하여 어른들을 모두 잡아가고 파라다이스 킹의 기지에서 어른들을 부려먹으며 지배하였는데요. 또한 이전에 파라다이스 킹과 싸워 큰 상처를 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일반 원숭이와 다르게 지능이 상당히 뛰어나며 개개인의 전투 능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원숭이라는 특성에 맞게 뭉치면 더욱 엄청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집단 전투력은 수십 배 더 강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짱구가 엉덩이로 걷기라는 것을 생각해내지 않았으면 액션 가면이 있더라도 수많은 원숭이들을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원숭이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파라다이스 킹은 이전에 설명했던 강력한 원숭이들을 제압하며 섬의 지배자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파라다이스 킹의 격투수를 보면 날렵함을 이용해 쉽고 빠르게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킹은 날렵한 공격으로 액션 가면을 초반에 무력화시켰으며 정글을 모티브로 한 2라운드에서는 구조물을 이용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손쉽게 액션 가면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정글에 최적화된 공격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마는 큰 키와 근육질의 몸을 이용해 싸우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빌런인데요. 깜찍이를 피가 날 정도로 패는 장면, 일반적인 공격으로는 통하지 않는 단단한 맷집, 덩치와 싸운 뒤 곧바로 깜찍이와 싸우는 지치지 않는 체력을 보면 충분히 강력한 빌런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싸움에 너무 정신이 쏠린 나머지 자신의 부하를 공격하며 짱구와 친구들을 풀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인내력과 침착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킬러 핑거조는 이들과는 좀 다른데요. 뛰어난 순발력과 안마를 이용해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캐릭터입니다. 전직 마사지사라고 하는데 이 마사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시도만 하면 반항할 틈도 없이 제압시켜버립니다. 단 상대가 갑옷을 입었을 경우엔 통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크레이지 매드는 늑대인간으로 변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변신 빼고는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힘과 맷집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할 수 없지만 그래도 중성마녀의 부하이며 늑대인간으로 변한 것 자체가 평균 이상의 괴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같은 랭킹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적두거는 대략 250cm 되어 보이는 큰 키를 가지고 있으며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리용을 힘으로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며 상당히 고전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또한 온몸을 단단한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어 쉽게 쓰러뜨리기 힘든 빌런입니다. 짱구가 기관포로 기습 공격하지 않았으면 완전한 패배가 분명했을 만큼 이전의 빌런들보다 강력하다고 생각해 이 순위로 선정하였습니다. 화이트 스네이크단의 간부인 미스터 허브는 덩치 큰 몸을 가지고 있으며 루루를 일반적인 기술로도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힘과 맷집 모두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몸을 고속으로 회전시켜 공격하는 필살기를 선보였습니다. 루루는 이 필살기로 인해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또한 만약을 대비해 몸에 클로를 장착하고 있는데요. 작중에서 루루와 싸우다 자신이 불리해지자 클로를 사용하여 보다 더 강력하고 위협적인 공격을 시도합니다. 루루도 자신의 무기를 사용하지만 결국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클로를 사용한 미스터 허브의 공격은 말할 것도 없이 강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블레이드는 수십의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투력으로 파악해볼 때 그런 무거운 무기들을 가지고 다닌다는 점과 그런 무기들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뛰어난 몸놀림으로 난사하는 총알을 모두 피했으며 덩치가 기관총으로 내려찍자 칼날로 어렵지 않게 막아내고 힘겨루기를 하는 과정에서 덩치와 달리 여유로운 표정을 짓기도 하였습니다. 썰렁 개그에 취약하다는 약점만 고칠 수 있다면 블레이드의 무시무시한 스피드와 힘을 통해 핵승급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헥스는 구슬족 7전사들을 가볍게 쓰러뜨리며 총알도 피해버리는 압도적인 전투 실력을 보였는데요. 뛰어난 신체 능력을 포함하여 독심술과 감지 능력, 움직임을 조종하는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간계 중에서는 그를 이길 자는 없다고 보아도 될 정도인데 검을 겨드랑이에 끼우고는 부러뜨리는 장면과 자신보다 덩치가 큰 로즈가 기습으로 목을 졸라도 어렵지 않게 풀어내는 모습을 보면
독심술과 감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만만치 않은 상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은계령은 칼로도 뵐 수 없는 기이한 옷을 입고 있으며 초능력을 사용해 짱구 아빠와 짱구 엄마를 구슬로 만들어버립니다. 은계령이 강력한 이유는 바로 이 초능력을 사용한다는 점인데요. 구슬로 만들어버리는 초능력을 사용하면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상대라도 구슬이 되어버릴 겁니다. 이것이 은계령이 무서운 이유겠죠. 티백 남작의 경우엔 작중에서 분명한 대인 격투술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버스보다 빠른 스피드를 보여주었고 버스를 손쉽게 들어버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그레그레 마왕 다음으로 짱구가 고전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무엇보다 그레그레 마왕의 직속 부하이기 때문에 전투력이 상당할 것이라고 추측되는데요. 전투력을 제외하고 생각해보아도 자신의 개인 비행선을 소유하고 있으며 비행선에 폭탄을 싣고 다닌다는 것이 상당히 치명적이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11호 선정하였습니다. 마크와 프리리는 마법을 사용하는데요. 자신의 몸이나 물체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으며 공간 자체를 자신에게 유리한 공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중성마녀의 부하들이 물체와 공간을 자유자재로 바꾸지 못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이 사용하는 마법의 범위가 더욱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마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세계가 다른 세계와 게이트로 연결되어야 하는데요. 마법을 다른 세계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이 큰 약점인 것 같습니다. 마크와 프리린과 다르게 스노우맨은 다른 세계에서도 마법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짱구집에서 짱구 엄마와 짱구 아빠를 순간적으로 잠들게 했으며 핸더랜드로 유인해 인형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스노우맨이 언급한 한꺼번에 처리해주지라는 대사를 보면 상당히 강력한 범위의 마법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점이라고 한다면 쉽게 방심한다는 점일 것인데요. 작전 타임을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스노우맨이 녹을 뻔하기도 하였죠. 조끼리누는 마법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며 하늘을 날아다닐 수도 있는데요. 핸더랜드에서 토페마와 짱구가 가장 힘들게 싸웠던 빌런인 만큼 상당한 전투 실력을 보여줍니다. 특히 하늘을 날아다니며 공격한다는 점과 마법의 강도가 강력했기 때문에 쉽게 상대할 수 없었던 빌런이었죠. 떼아미러에서 만든 붉은색의 거대 로봇은 높이는 63m이며 무게는 4134톤입니다. 군대의 공격에도 끄떡도 하지 않았으며 마그마에도 견딜 만큼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한 드릴을 이용해 땅을 파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격하는 무기가 다양하지 않다는 점이 아쉬웠는데요. 그래도 로봇으로서의 엄청난 내구성과 크기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전의 빌런들보단 강력하다 생각하여 7위로 선정하였습니다. 짱구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변신을 해보아도 절대 이길 수 없었던 괴물로 짱구 극장판 빌런 중에서도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는데요. 점액질 몸으로 대도시를 가볍게 뒤덮으며 공격을 해도 피해를 전혀 입지 않고 오히려 몸을 변형시켜 반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솔직히 일반적인 물리적 공격으로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엄청나게 거대하기 때문에 고로도로가 공격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는 것이 이토록 강력한 이유일 것입니다. 다만 약점이 하나 있는데요. 악취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엄청난 크기와 더불어 엄청난 공격력과 방어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6위로 선정하였습니다. 짱아별이라는 혹성의 통치자로 우주의 균형을 중시하는 인물인데요. 태양계의 안위에 대해 우주적 스케일로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 상당한 과학적 기술과 무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짱아별의 장관들이 초능력을 사용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뒹굴리우스 스스로도 숨기고 있는 힘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짱구를 겁주기 위해 몸을 몇 배나 커지게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애초에 짱아별과 지구의 수준 차이가 많이 나기에 직접 나서지 않고 무기만으로 지구를 충분히 점령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작중에서 직접적인 전투력이 묘사되지 않았지만 뛰어난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행성뿐만이 아닌 태양계를 걱정하는 광범위한 스케일을 보였기에 5위로 선정하였습니다. 하이그레 마왕은 자신의 막강한 군사력을 이용해 극장판 빌런 중 유일하게 지구를 정복하는 데 성공하였는데요. 군대의 규모가 엄청나며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군사력뿐만 아니라 하이그레 마왕 자신도 뛰어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이그레 마왕이 각성하자 액션 가면의 액션 빔을 오랫동안 맞고도 견뎌내는 모습을 보였고 짱구와 액션 가면의 협공으로 인해 잠시 쓰러져 멀쩡히 다시 일어나는 엄청난 맷집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능력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잠시나마 공중을 부유할 수 있으며 손가락으로 전기광선을 쏘아 티백 남작을 제압했고 짱구의 뱃속에서 액션 구슬을 손쉽게 빼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하이그레 마왕의 개인 전투력은 고로도로보다는 뛰어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신 엄청난 군사력으로 지구를 순식간에 지배해버렸기 때문에 4위로 선정하였습니다. 자크는 과거 세상을 멸망시킬 정도로 무시무시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알려졌던 마인인데요. 개인 혼자서 세상을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것에서 하이글의 마왕보다 높이 랭킹을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짱구와 짱아로 인해 봉인에서 풀려날 때 순간적으로 내뿜은 마력을 보면 자크의 힘이 정말 강력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잠깐 사이에 내뿜은 마력이 그 정도라면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쯤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과거의 사악하고 강대한 힘을 모두 잃어버렸다고 하는데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줄어드는 마력을 소유했던 것 같네요. 다크다크는 돈크라이 세계와 지구를 지배하려는 야망을 품었는데요. 시간 정지 능력, 석화 능력, 분신술을 비롯해 강력한 마법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부하들과 마찬가지로 물질과 공간을 변형시킬 수 있으며 자신이 만든 공간 안에서 드래곤으로 변신하여 공격하기도 합니다. 다만 부하들도 그랬듯이 마법을 사용한 물리적인 간섭을 하기 위해서는 돈크라이 세계와 통하는 게이트를 연결해야 하고 마카오와 조마와 달리 마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짱구를 쓰러뜨리지 못한 것을 고려하여 마카오 조마보다는 아래 랭킹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마카오와 조마는 지구를 침략하기 위해 펜더랜드를 평범한 놀이공원으로 꾸미고 잠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미모리 공주를 쓰러뜨리고 미모리 공주를 구하려던 고망 왕자까지 여유를 부리며 손쉽게 쓰러뜨렸는데요. 또한 왕자를 쓰러뜨리고 나서 여기도 이제 끝이라며 이제 다른 곳을 찾아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점을 보면 마카오와 조마의 마력이 무척이나 강력하며 여러 행성들을 점령하고 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수십의 행성들을 점령한 마카오와 조마에게 지구는 점령하기 손쉬운 행성이었을 겁니다. 다만 트럼프 카드를 짱구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손쉽게 이를 수행하지 못했죠. 그리고 짱구가 중성마녀를 찾아봤을 땐 장소가 핸더성이었기 때문에 마법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제약 때문에 지구를 점령하지 못했는데요. 마력에 비해서는 스피드와 힘이 월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중성마녀의 마력이 행성 파괴급이며 마법을 사용하기에 제약이 없기에 1위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때까지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 빌런들의 순위를 매겨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빌런들의 순위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